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평생 모은 돈 3억 원을 라스베이거스에서 1년 만에 다 날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혹시나 저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실 분이 있을까봐 용기를 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35년 동안 구청에서 민원 업무를 했어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죠. 남편은 제가 40살 때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딸 미선이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딸 하나 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미선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회사에 다니면서 좋은 남자와 결혼도 했어요. 저는 딸이 결혼하고 나서 혼자 지내면서 뭔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35년간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서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자는 것.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퇴직금으로 8천만 원을 받았고 제가 혼자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2억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총 3억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선이는 저한테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구해서 조용히 지내시라고 했어요. 연금도 나오니까 절약해서 살면 충분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았잖아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딸 키우고 직장에서는 민원인들 상대하느라 늘 고개 숙이고 살았고요. 이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때 텔레비전에서 미국 이민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번 돈으로 미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특히 라스베이거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펼쳐진 화려한 도시, 24시간 잠들지 않는 불빛들, 자유롭고 역동적인 사람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바로 저기다, 저곳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선이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엄마 나이에 무슨 미국이냐, 영어도 못하면서 어떻게 혼자 사냐고 걱정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었다고요. 준비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관광 비자로 갈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6개월마다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회화도 조금 배우고 라스베이거스에 대한 정보도 열심히 찾아봤어요. 호텔비도 생각보다 저렴했고 한국 음식점도 많다고 해서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드디어 작년 3월에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파랗고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택시를 타고 스트립으로 향하는데 양쪽으로 펼쳐진 거대한 호텔들을 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구나,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처음 2주 정도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호텔에서 지내면서 이곳저곳 구경도 다니고 쇼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로운 생활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싶을 때 일어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정말 이런 게 인생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조금 지루해지더라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잖아요. 영어도 잘 못하니까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호텔 로비에서 슬롯 머신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1짜리 동전을 몇 개 넣어봤는데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면서 숫자들이 돌아가는 게 신기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졌습니다. $10 정도 써보고 그만뒀죠. 하지만 다음날 또 가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20를 넣어봤는데 갑자기 알람이 울리면서 $50가 나왔어요. 우와,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싶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리고 뭔가 짜릿한 기분이었어요. 평생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후로는 거의 매일 카지노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0 정도만 쓰자고 정해놓고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선을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지면 본전 생각이 나서 더 하게 되고 이기면 더 크게 걸고 싶어지고 그렇게 조금씩 금액이 커졌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제가 이미 5천만 원 정도를 썼다는 걸 깨달았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돈이 나갔지? 하지만 그때도 아직 2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신중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카지노 생각부터 났어요.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오늘은 틀림없이 크게 딸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죠. 식사도 카지노에서 하고 화장실도 카지노에서 가고 하루 종일 그곳에 있었어요. 미선이가 가끔 전화를 했지만 저는 점점 연락을 받기가 싫어졌습니다. 딸한테 제가 카지노에서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잘 지내고 있다, 구경도 많이 다니고 재미있다고만 했어요. 거짓말이었죠.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다시 한국에 들어와야 했어요. 비자 때문에요. 그때 통장을 확인해 보니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을 쓴 거예요. 그제야 좀 무서워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미선이를 만났을 때 딸이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많이 마르고 피곤해 보인다면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정말 딸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죠.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한 달 있으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관광이나 하면서 조용히 지내자고요. 남은 돈으로도 1년은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다짐은 라스베이거스에 다시 도착하자마자 무너졌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부터 카지노 생각이 났어요. 한 달 동안 못했으니까 오늘은 운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바로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100만 원을 잃었어요. 그 후로는 정말 통제가 안 됐습니다. 하루에 몇백만 원씩 잃는 날이 많아졌어요. 슬롯 머신에서 시작해서 블랙잭, 바카라까지 손을 댔죠. 처음에는 슬롯 머신만 했는데 돈이 빨리 나가니까 더 큰 돈을 걸 수 있는 게임을 찾게 되더라고요.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는 바카라 테이블에서 마지막 1,000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때까지 제 통장에 남은 돈이 1,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만약 이기면 2,000만 원이 되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졌습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3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3억 원에서 300만 원.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제가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날린 거예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뭘 한 건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한 건지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재미나 취미가 아니었어요. 중독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죠. 카지노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손님이 계속 돈을 쓰도록 만들어진 곳이었어요. 저는 그 시스템에 완전히 빨려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후회도 했고 자책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죠.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미선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더니 딸이 바로 알아차리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울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것, 3억 원을 거의 다 잃었다는 것, 지금 돌아갈 돈도 겨우 있다는 것까지. 미선이는 처음에 말을 못하더라고요. 한참 후에 한숨을 쉬면서 알겠다고 일단 한국에 돌아오라고 했어요. 항공료는 자기가 보내줄 테니까 빨리 돌아오라고요. 딸의 목소리가 얼마나 실망스러워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딸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미선이는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많이 실망한 게 보였어요.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들어와 사는 것도 부담스러울 텐데 하필 이런 망신스러운 이유로 들어왔으니까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나이도 나이고 남은 돈도 없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62살에 받아주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딸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요. 미선이는 이제 임신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손주를 봐달라고 하는데 정말 고마운 일이죠. 비록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딸한테 민폐를 끼쳤지만 그래도 딸은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도박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도박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카지노는 손님이 이기라고 만든 곳이 아니라 돈을 잃으라고 만든 곳이에요. 모든 게임이 카지노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손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돈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박은 중독성이 정말 강해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기면 더 크게 걸고 싶어지고 지면 본전 생각에 더 하게 되고 그렇게 점점 깊은 늪에 빠져드는 거예요. 혹시 저처럼 퇴직하고 나서 새로운 삶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도박은 절대 투자가 아니에요. 오락도 아니고요. 그냥 돈을 버리는 행위일 뿐이에요. 아무리 작은 돈으로 시작해도 결국은 큰 돈을 잃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도박 중독자를 위한 상담도 받고 있어요. 혼자서는 이 중독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창피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직도 가끔 카지노 생각이 나요. 그 번쩍이는 불빛, 기계 소리, 칩의 감촉.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잃어버린 3억 원을 생각해요. 그리고 딸의 실망한 얼굴을 떠올려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말 현실적으로 살려고 해요. 손주가 태어나면 돌봐주면서 딸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벌 수 있는 만큼 벌어서 제 몫은 제가 하면서 살고 싶어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만약에 그때 카지노에 안 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쯤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있고 여유롭게 연금 받으면서 딸 집에 가끔 놀러 가고 손주 용돈도 주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죠.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대신 이제는 제가 경험한 이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자유로워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박은 절대 답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 도박 대신 다른 취미를 찾았어야 했어요. 운동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여행을 다니더라도 도박과는 관련 없는 곳으로 갔어야 했죠.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평생 참고 살았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걸 다 해보려고 했던 게 문제였어요. 미선이 사위도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갑자기 장모님이 집에 들어와 사시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좋은 사람이에요. 따로 뭐라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어른들이 다 그런 실수할 수 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저는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아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벌어서 딸한테 생활비로 드리려고 해요. 처음에는 나이가 많다고 안 받아주는 곳이 많았는데 다행히 사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일할 기회를 주셨어요. 일하면서 느끼는 게 역시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뭔가 하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돼요. 라스베이거스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카지노에만 있으니까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하고 집에 와서 저녁 준비도 돕고 딸이랑 대화도 하고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구나 싶어요. 요즘 미선이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4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신기하게 보여요. 제가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비록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딸한테 부담을 줬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손주가 태어나면 제가 잘 봐줄 거예요. 딸은 직장 다니고 저는 아이 돌보고 그러면서 제 존재 의미를 다시 찾고 싶어요. 도박장에서 돈을 잃으면서 느꼈던 그 허무함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싶어요.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거라고. 제가 중독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저는 이제 그 단계는 지났어요. 완전히 인정했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거래요. 도박 생각이 날 만한 시간을 다른 일로 채우는 거죠. 저는 지금 일하는 것도 그렇고 집에서 요리하는 것도 그렇고 딸이랑 대화하는 것도 다 새로운 일상의 일부예요. 세 번째 단계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래요. 저는 손주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제가 벌 수 있는 만큼 벌어서 딸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나중에 손주가 크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가끔 라스베이거스 뉴스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그곳에서의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었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걸 깨달았던 시간이기도 해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중독이 얼마나 빨리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3억 원을 잃었지만 딸을 잃지는 않았어요. 그게 불행 중 다행이에요. 만약 딸마저 저를 포기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딸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혹시 지금 도박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전문가든.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말해야 했어요. 그리고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도박은 병이에요. 감기처럼 그냥 쉬면 낫는 병이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처럼 계속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에요. 저도 평생 조심해야 해요.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다시 유혹이 올지 모르거든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손님들 중에 가끔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걸 보면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권도 도박의 한 종류니까요. 하지만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씩이라도 도박과 관련된 모든 걸 멀리하는 게 좋다고요. 저는 그 조언을 따르려고 해요. 요즘 저의 유일한 낙은 미선이 배를 만져보는 거예요. 아직 태동은 느껴지지 않지만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기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자신만 생각하고 살았구나 싶어요. 이제는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미선이는 제가 도박 상담을 받는다는 걸 알고 처음에는 놀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하는 일이라고 격려해줘요. 가끔 상담 받고 돌아오면 어떤 얘기 들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딸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건데 저처럼 퇴직 후에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 빈자리를 도박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특히 남자분들이 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여자인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라스베이거스에 간 이유도 단순히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억울함,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는 조급함,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도박으로 풀려고 한 게 잘못이었죠. 앞으로는 그런 감정들을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해요. 손주 돌보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해보려고 하고 독서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라스베이거스에 있을 때는 책을 한 권도 안 읽었거든요. 온종일 카지노에만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발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퇴직 후의 공허함은 도박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공허함만 남길 뿐이에요. 대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찾으세요. 봉사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아니면 저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저는 딸과의 시간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미선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저녁에 같이 텔레비전 보면서 대화하는 것, 주말에 같이 마트 가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어요. 돈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3억 원이라는 큰 돈이 있으니까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작은 돈이라도 의미 있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마트에서 번 60만 원으로 딸한테 생활비를 드릴 때의 기쁨이 라스베이거스에서 몇백만 원을 딸 때의 그 순간적인 쾌감보다 훨씬 크고 지속적이에요. 미선이 출산 예정일이 6개월 후예요. 그때까지 제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상담도 꾸준히 받고 일도 열심히 하고 딸한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손주 이름도 같이 지을 거예요. 미선이가 몇 개 후보를 말해줬는데 제 의견도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아이의 할머니가 된다는 것.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62년 중에서 가장 어리석었던 1년을 보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고 새로운 자극도 좋지만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고 혼자만의 자유보다는 함께하는 행복이 더 크다는 것.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실수가 다른 분들한테는 교훈이 되었으면 해서예요. 도박은 절대 해답이 아니에요.
잠깐의 쾌감을 위해 평생의 안정을 잇는 일이에요. 특히 제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한 번 잃으면 다시 벌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대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찾으세요. 가족을 위한 일, 사회를 위한 일, 자신을 위한 건전한 일. 그런 일들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혹시 지금 도박으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창피할 것 없어요. 저도 처음엔 창피했지만 도움을 받고 나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마지막으로 제 딸 미선이한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심한 엄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는 딸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딸과 태어날 손주를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